신녀의 눈에 비친 가래가 샜다는 것은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뜻할 것입니다. 부여와 해무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찌하겠느냐? 제가 죽을 것입니다. 만약 팔을 잃게 되면 내 두 팔은 평생 네 것처럼 살아. 살육을 멈추시오! 이처럼 용렬한 짓을 하고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오! 저놈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난 어쩔 셈이냐? 노예로 팔까 생각해. 날 곁에 두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MBC 창사 45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주몽. 고구려 건국 신화의 주인공 주몽의 영웅적 삶을 중심으로 고조선 말기부터 부여, 고구려 건국까지의 한국 고대사를 과감히 채용. MBC가 허준, 다모, 대장금으로 이어지는 사극의 맥을 잇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재미로 시청자들의 반향을 일으켰던 MBC 사극 주몽에서도 재미와 감동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고구려보다는 부여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드라마 주몽 얘기에 앞서 그 궁금증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은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한다. 동방의 중심 국가 고조선이 사라지자 이미 기원전 2세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연맹왕국 부여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고, 이후 옥저, 동해, 삼안 등 작은 소국들이 난립한다. 또한 나라 잃은 수많은 고조선 유민들은 부여와 다른 여러 부족 국가에 흡수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시기에 동부의 왕 금화는 하백의 딸 유화를 궁으로 데려와 유화가 낳은 아들 주몽을 거둔다. 그러나 금화왕의 장자 대소 등 7왕자의 시기에 의해 주몽은 졸번 부여로 남하하고, 이후 소선호와 함께 졸본 지역의 세력을 통합. 주몽은 BC 37년 드디어 고구려를 건국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극 허준 상도의 최완규 작가와 하모의 정영수 작가가 공동 집필하여 역사적 인물을 현실적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자료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작가로서는 그렇게 개연성 있는 상상력을 부여를 해가지고 드라마를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작용을 하죠. 그렇게 다양한 어떤 각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소재를 잡아서 지금 스토리를 만들고 있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인간적인 투쟁을 해나가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좀 했습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의 주역 주몽역의 송일국, 소선호 역의 한혜진, 해무수 허준호, 동부의 왕 금화 전광열, 유화 부인 오연수, 금화왕의 큰아들 대소역의 김승수.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 바로 이분들이 특별기획 드라마 주몽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인데요. 고구려 건국의 위대한 영웅 주몽 이야기는 주몽 출생을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부여의 왕자 금화 전광열 씨, 주몽의 부모가 될 유화 오연수 씨와 해모수 허준호 씨. 주몽 출생 전 드라마의 전반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인데요. 격동하는 역사의 큰 물결과 비운의 운명적 사랑, 그리고 스펙터클한 전투씬까지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한 단계 더 진보한 역사 드라마 주몽, 그 1세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한나라의 폭압적인 지배 아래 온몸을 던져 고조선 유민들을 구하는 해모수가 있었고, 그의 곁엔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며 유민을 돕는 부여태자 금화가 함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시에 하백 부족의 딸 유화를 사랑하게 된다.
일단은 제가 중국에서 촬영을 할 때 제가 그 액션 배우로 거듭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내가 이 액션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동부여의 왕이고요. 예. 그 주몽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서 고구려를 만들 수 있게 만든 그런 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장차 부여국의 왕이 될 너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만.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런 도움은 필요 없다. 난 한나라의 개가 되진 않을 것이다. 태자로서가 아닙니다, 폐하. 버스로서 동지로서 해모스의 의로운 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말이야. 부여와 해모스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찌하겠느냐? 제가 죽을 것입니다. 전 사실 여기 우리 최한규 작가 그리고 또 이주환 PD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렇죠. 캐스팅 작업이 드라마 이렇게 이제 준비 과정에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연기력, 그다음에 이제 외모가 주는 이미지, 그다음에 배우의 어떤 스타성,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배우의 열정,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이제 그 캐스팅의 판단 근거가 됐고요. 금화왕에 캐스팅된 정광열이라는 배우는 본인 스스로가 다양성을 드러내는 연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그런 금화왕이 갖게 되는 주몽에 대한 애증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신하잖아요, 해모수. 없던 사람을 생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설화 속에서는 해모수란 인물은 하늘의 아들인데, 저희 드라마에서는 한나라에 가지고 멸망된 고조선의 옛 영광과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독립투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해모수라면은 정말 저의 절친한 벗이며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료죠. 네. 유민들과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걸 주고 떠나는 인물로만 그려지다가 그 사람의 뜻을 좋은지 알면서 이득을 위해서 버리는 해방꾼들. 영웅이든 제왕이든 부여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해모스를 반드시 제거할 필요. 부득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여국의 정치를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책략가로서 정치적인 그 이인자로서 역할을 맡게 되고,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부득불 폐하와 부여도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내 나라를 위해서 꾸미는 어떤 계략과 뭐 기타 등등의 술책 같은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영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데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인물이 하나 그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도 사실 궁금한 게 많은 드라마예요.
자체가 아무런 힘도 없는 유민들을 상대로 어찌 이 같은 참담한 짓을 하라 명한단 말이오. 이처럼 용렬한 짓을 하고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오. 유아는 하백 부족의 딸이고요. 처음에는 발랄한 그냥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유아는 내가 그 현토성에서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사랑을 느꼈던 여인. 누구요? 하백군장의 여식 유화 아가씨입니다. 항상 해모수를 보지도 못하고 듣는 얘기로 해모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계속 하는 인물인데,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유민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분이라면 생긴 게 돼지가 아니라 눈이 하나인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해모수를 어떻게 구하게 돼서 나중엔 사랑으로 발전을 해서. 어쩔 겁니까? 제 청 들어줄 겁니까? 아씨, 다친 팔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화 캐릭터 같으면 그냥 제가 데리고 살겠는데, 저하고 해모수하고는 사랑을 하지만 저는 금화에 대한 사랑보다는 해모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고. 이리 주세요. 괜찮습니다. 난 유아 아가씨의 마음을 갖지 못할 듯 싶소. 유아 아가씨의 마음은 이미 해모수의 것이야. 굳이 따지면 삼각관계지. 예, 굳이 따지면 삼각관계인데요. 해모수는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해모수는 전혀 모르고 유아에 대한 사랑만 알고 있고, 해모수가 뭐 사랑으로 질투로 해꾸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삼각관계? 군사로 움직이겠다니 이 중요한 시기에 말이 되는 소린가? 수백 명이 넘는 유민이야. 구해야 돼. 정 구하겠다면은 내가 하지. 넌 각 부족 군사들을 규합해야 한다. 유민이 아니다. 한명입니다. 해모수! 해모수! 대장마마. 대체 어찌된 일이냐? 암청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해모수가 죽은 줄 알아서 이제 금화하고 이제 궁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그래도 금화에 대한 사랑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그 친구에 대한 우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짝사랑하는, 또 그 여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 왕으로서 존재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맡은 역은 금화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왕비인데 금화왕한테 사랑을 못 받고 유아 부인한테 마음을 모조리 뺏겨버리는. 그 원비 이제 아내죠. 근데 원비는 이제 폐하의 그 어떤 강권 때문에 그 혼례를 치르게 됐고, 마음에 끌린 적도 없는 상황에서 그 혼례를 치른 부분. 우리가 예전에는 사랑 없이 그냥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상태라 한 번도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첫눈에 반한 여인에게 끝없는 사랑을 하는 그런 남자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제가 그걸 이해하면 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해 안 하려고 하죠. 유 아가씨는 우리 부여국에서 거둘 것이요. 유 아가씨를 거두는 것이 부여국입니까? 대자마마이십니까? 부여 왕궁의 신녀의 역할을 한 여미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컸던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미율이라는 역할이 주몽에서의 판타지를 담당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사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뭔가 이제 하늘의 예지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판타지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굉장히 재미있겠다. 그리고 한 번쯤 정말 배우로서는 한 번쯤 꼭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해모수 역의 허준호 씨 피투성이 된 채 나무에 매달리고 말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금화 역의 전광열 씨 본인 말씀대로 나이 들어서 액션 배우로 거듭나셨다는데 야 전광열 씨의 액션 연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몽이 태어난 후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주몽 역의 송일국 씨, 주몽의 운명적인 사랑 소선호의 한혜진 씨, 그리고 주몽의 배다른 형이자 사랑의 경쟁자 대소 역의 김승수 씨. 출생과 함께 고구려 건국 신화의 영웅 주몽, 그 운명의 수레바퀴는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세 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해모수의 아들 주몽은 금화를 친아버지로 여기고 배다른 형제 대소 영포와 함께 부여의 왕자로 자라는데 하지만 후궁의 아들로 다른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던 중 운명적인 여인 소선호를 만나게 된다. 드라마 속에서의 이 주몽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신화 속의 영웅 주몽이 아닌 말 그대로 인간 주몽. 알에서 깨어난 고주몽이 아니라 사람의 태에서 나온 고주몽으로 설정함으로써 좀 현대적인 그 개연성 같은 걸 좀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격하라! 주몽이요. 제가 낳지만 처음에는 참 나약하고 왕자의 신분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죠. 근데 엄마인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왕자를 시키려고 대업을 이뤄야 된다고 옆에서 잡고. 그러니까 형인 두 왕자에 의해서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방랑을 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흩어진 유민들을 모아서 어떤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그런 강인한 왕으로 거듭나는 그런 주몽을 그릴 예정입니다. 주몽 역을 하게 되는 송일국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키도 크고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런 이미지거든요. 송일국 씨가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다 벌써 주몽을 왜 보냐 그러면 송일국 씨 때문에 본다 뭐 이러니까. 송일국 씨하고 저하고는 동갑이지만 그냥 일국 씨를 그냥 아들로 생각하고서 하려고요. 제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 딱인 것 같아요. 뭐 오빠도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요. 참 여러 가지 면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어떤 인간적인 미도 있고 또 강인한 면도 있고 해서 주몽에 정말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놈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형님! 물 떠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예. 언제 다시 이런 물을 마셔보겠느냐? 많이 마셔둬라. 고맙습니다, 형님. 저는 대소왕자입니다. 역할이요. 삼형제인데요. 저 대소가 제일 큰아들이고 그다음에 영포, 그다음에 주몽 이렇게 삼형제인데 영포하고 저는 친형제고 이제 주몽은 다른 유화부인이라는 그분의 아들이고. 많이 드십시오, 형님. 우리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리 와서 요기를 하거라. 먹어도 됩니까? 자, 많이 먹어둬라. 내일부터 네가 선두를 잡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한심한 놈. 명색이 왕자란 놈이 토깽이 한 마리 못 잡더란 말이냐? 두 분 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주몽과의 어떤 권력 다툼이라든지 그리고 연적으로서도 또 상대가 되고 그래서 평생의 라이벌인 그런 큰아들이에요. 큰 왕자. 어려서부터 금화왕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제 금화의 이 친부인인 저희 어머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모자가 두 사람이 전부 다 이 주몽 이 모자를 갖다가 시샘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는 그 부분에서 난 자식과는 어떤 감정의 차이가 당연히 조금은 있겠죠. 예. 대소가 원래 애초부터 나쁜 사람이 아닌데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그거에 대한 좀 앙금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MBC 공채예요. 저기 승수 선배가 26기고 제가 27기. 처음에 그래서 그 공채 시절 신인 때 둘이 같이 단역으로 이렇게 드라마에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친하고. 제가 오빠한테 오빠 너무 딱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빠가 여태까지 악역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남성상을 많이 연기하셨었는데 악역이 어울릴까 했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원래 기본 성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독을 품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맡은 역할은요, 그 영포 왕자라고, 그러니까 금화왕의 둘째 왕자입니다. 대소라는 인물은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항상 대소가 하는 일이 이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이제 따라갑니다. 유화부인의 넉나간 얼굴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라 했다. 생각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행동과 표정에 드러나는 법이다. 자칫 우리가 그놈을 죽였다는 게 드러날 수 있으니 그놈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란 말이다. 예, 형님. 또 한 번 실수하면 제 혀를 베십시오. 그만 가자. 예. 죽어라! 난 어쩔 셈이냐? 노예로 팔까 생각 중이다. 노예로 팔지 마시오. 차라리 당신을 받들겠소. 날 곁에 두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소선호는 연타발 상단에 이제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그 상단을 이어받는 그 행수가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몽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유약했던 주몽을 도와서 같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일조를 하고 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도와서 백제를 건국하는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여걸이자 국모예요. 굉장히 그 사내다운 여자. 또 그 속에는
깨트려지지 않은 여자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소선호를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 스타일이에요. 또 주몽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는 또 그런 매력도 있는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겸비한 그런 여인이거든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 거라면 내가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너무 욕심이 난다. 승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2달 정도 배웠는데 2달이면 한 60일이잖아요. 근데 60일 중에 40번을 가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교관님이 지금까지 이 승마장에 와서 배운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한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몽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이름은 주몽이다. 내 신분을 밝힐 처지가 못 돼서 숨겨왔다만 난 부여의 왕자다. 기억해둬라. 난 네가 마음에 든다. 부여에 오거든 꼭 나를 찾거라. 한심한 놈.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주몽의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보고 수소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어서 주몽의 아픔을 함께하고 같이 좀 이제 강인한 남성으로 변화되기까지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움을 줘요. 서로에게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저는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소선호에게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면 그리고 주몽에게 없는 그런 강인하고 냉철한 면 그런 면을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감 가질 만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주몽과 저도 정말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고 제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는 여자인데 이제 주몽과의 연적이 되면서부터 계속적인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대소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고 또 이제 유약한 주몽한테 점점 자신이 밀리고 있다라는 컴플렉스까지 거기다가 정말로 소선호를 자기가 너무나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런 컴플렉스까지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 어떤 집착이 될 만큼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욕심을 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주몽과 소선호와 대소의 관계의 어떤 그 평생 운명적인 라이벌 관계라든가 그리고 그 전때의 해모수, 금화, 유화의 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을 보더라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정서로 꾸리려고 노력했고요. 주인공의 인생 역정을 그려가는 드라마고 그다음에 그 주인공의 그 인생 역정이 굉장히 그 운명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영웅이 갖는 어떤 비극성이나 영웅이 갖는 어떤 삶의 열정 이런 게 잘 드러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들을 만나보니까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몽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무려 49.3%로 주몽이 가장 보고 싶은 드라마 1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은 드라마 주몽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방영 전부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네티즌들의 기대가 대단한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선 특별기획 주몽의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수만 무려 총 3만 5천 명이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주 세트장엔 방송도 되기 전에 놀랍게도 하루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아직 방영되기도 전에 드라마 주몽 페인이 양산되고 있는 현상, 신기하고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MBC에서 이 주몽 드라마를 제작하게 된 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아마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건국 과정을 통해서 아마 민족의 구심점이라 할까, 그다음에 웅원한 고구려의 기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중문화의 흐름을 본다면은 대중들이 과거 우리 역사를 아주 활발하게 소비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부작 대작으로 만들어지는 주몽 역시도 어떤 그런 대중의 어떤 역사 소비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왕의 남자를 했지만 그 제작하면서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 사료들을 어디까지 참고할 것인가, 또 얼마나 이것을 고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이렇게 사료가 적은 부분들, 그리고 그 제작사에서 상상을 많이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사극들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한국의 아름다움이나 뭐 웅장함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 예고편 봤는데요.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스케일도 크고 영화처럼 보니까 송대국 씨도 멋있게 나오고, 사실 송대국 씨가 나와서 볼 예정이에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문서나 고증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사실적인 걸 이렇게 집착해서 이렇게 지루하거나 진부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민족의 그 자긍심이나 어떤 그 흥미, 그리고 사람들로 해서 역사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끔. 요즘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런 정체성 다툼이 되게 많은데, 주몽이 그런 정체성 다툼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욱더 거기에 대한 인식을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몽 화이팅! 주몽 화이팅! 화이팅! 네! 드디어 시작된 우리 역사 드라마 주몽. 전 정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드라마를 즐기세요. 역사에 대한 지식이 팍팍 쌓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부여를 중심으로 돌아온 스토리인데 충남 부여가 아니야. 하여튼 재밌게 보시고요. 우리 주몽 이 연기자분들도 늘 화이팅! 이렇듯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가 큰 만큼 제작진들의 어깨도 무거워질 텐데요. 연기자들의 열정은 물론이거니와 몇 날 며칠 밤새우며 역사적 고증을 통해 시대를 재현하려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노력 또한 이루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시대를 현재로 옮기기 위한 창조 작업 사극, 역사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세계 드라마 주몽, 그 안에 숨쉬는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의 고군분투기를 함께 보시죠. 최대 규모의 오픈 세트, 최고의 배우와 최고의 제작진이 모여 사극 드라마의 새 장을 연 주몽. 그 속에는 밤잠 설치며 고군분투한 스태프들의 숨가쁜 열정이 숨쉬고 있다. 이보다 더 거칠 수는 없다. 유민의 영웅 해모수를 연기한 허준호. 유난히 전쟁 씬이 많았는데 괜찮아? 그러지 왜? 알려주지 마. 아까 맞춰놓은 길인데. 피투성이가 된 채 한나라의 포로가 된 허준호. 보기에도 아찔한 장면을 더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 이거 다시 묶어 다리. 다리 묶어달라. 거기는 꽉 묶어. 내가 버티게. 예. 허준호의 연기 욕심은 끝이 없고
오랜 시간 매달려 있다 보니 진짜 포로가 된 기분일세. 이번엔 해무수가 한나라 군사의 창에 맞아 강에 떠내려가는 장면. 오케이 쏙. 재근이 들어가서 쉬게. 내가 다 할게. 이번에도 굳이 대역을 쓰지 않고 직접 연기에 나선다. 불겠어. 뭐하느냐 높지 않고. 유화역의 오연수가 허준호를 구출하는 장면에 자꾸 웃음이 나와 연달아 NG. 추운 날씨에 열연을 펼친 허준호 씨.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가녀린 비련의 여인 유화로 변신한 오연수. 해무수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한나라 군사에 끌려가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흙탕 속에서 열연을 펼치는데 이쪽에서 이제 푹 넘어졌을 때 아직 고생은 끝나지 않았다. 부여의 신녀 여미을 역의 진희경.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을 잘 표현하기 위해 폭포에서 목욕하는 장면이 긴급 투입됐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만만치 않은 첫 촬영. 얼마나 추워. 오돌오돌 떨리는 몸을 가누고 큐소리에 맞춰 다시 연기에 몰입하는 진희경 씨. 앞으로 그녀의 파란만장한 연기 장면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쭉. 많이 춤췄는데 어떠세요? 유난히 사고가 많은 주몽 촬영기. 대설을 연기한 김승수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말. 급기야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 네 잠깐만 말 바꾸고. 아니 말이 넘어지는 것도 처음 봤어요. 말이 좀 약간 좀 흥분한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말이 또 넘어지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사람만 떨어지는데 원래 말이 넘어져서 저까지 그래갖고. 네 괜찮아요. 몸을 사리지 않는 그의 연기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한편 시도 때도 없이 대본 연습에 몰입하는 연기자가 있으니 그녀의 이름은 곧세어라 한혜진 씨. 보답은 바라지도 않는다. 어서 가라. 야, 다시 갈게. 보답은 바라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노래하듯이 하거든. 보답은 바라지도 않는다. 어서 가라. 한번 다시 가자. 뭐가 어려워? 아무래도 사극이다 보니 대사에 익숙해지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듯하다. 바라지도 않는다. 어서 가라. 오케이, 자, 됐고. 한나라의 습격을 받은 부여.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우리의 주몽 송일국. 겁 많고 소심한 연기로 체면이 나가는데. 그리고 촬영은 또다시 계속됐다. 대모가를 찾아 나선 주몽. 길을 잃다 그만.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말. 촬영의 한 장면이지만 송일국 씨 그저 애처롭기만 한데.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느새 송일국 씨 얼굴엔 근심이 한가득. 그 이유는 바로 다음이 본인 차례이기 때문이다. 아 이거 빠지면 진짜 죽겠다. 가서 좀 아까 저기 말똥 나와요 공간을. 막도 없나? 말똥 치운 사람으로 꼭 섞이기 싫네. 사이 안 퍼져. 그래. 들어가네 이번에. 살려주세요! 살려! 방대한 스케일의 초블록버스터 사극 드라마 주몽은 연기자뿐 아니라 스태프들의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 엑스트라들이 대구동원된 군중 장면은 우왕좌왕, 통제불능, 순식간에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사람들뿐 아니라 스태프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또 있으니 어라, 말에 이어서 이번엔 토끼? 정도 끔찍도 안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비켜야 돼. 앞쪽에 이거 뭐 어떻게 해? 다시 하가 반대로 가야 된다 너. 너 때문에 오늘 촬영 날 샜다. 유난히 힘든 산행 촬영이 많은 주몽. 오늘도 예배는 아닌데. 그때 저 멀리 보이는 등산객. 그만 카메라에 딱 잡히고 말았다. 내려가세요! 내려가! 하나, 둘, 셋, 가! 에이!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 아, 결국 스텝이 간다. 그것도 뛰어간다. 야, 빨리 오라고, 빨리 가! 아이고, 정말 촬영하기 힘드네. 촬영을 방해하는 것 중 이것만큼 막강한 것은 없다. 그 중심에 해모수가 있었다 할 때 그 나레이션을 쭉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날씨가 욕심나서 그래. 그러니까 바람이. 이거를 저거 강풍기도 못해 저거. 너무 징그러. 그럼 얼마나 징그러 저거.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몽팀은 결국 바람을 견디며 촬영을 진행했다. 때론 촬영팀도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 법. 중국 사막을 배경으로 전쟁 씬을 촬영하던 날, 강한 황사바람에 촬영팀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런 날씨 촬영 불가능하다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런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만이 문제가 아니다. 2000년 전 시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선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세트의 고증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주몽의 오픈 세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성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어떤 오픈 세트보다도 가장 큰 규모, 가장 큰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고개성이 어떤 산성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웅장한 그런 규모로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세트장을 지으면서도 그런 쪽에 아마 최대한 중점을 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한 시대 재현을 위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상. 총 2,500여 벌, 갑옷 700벌,
무기 2,200점, 지금까지 의상 제작비 10억.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복원됐는데 책이나 아니면 벽화나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출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여의 왕인 금화의 의상은 커다란 용무늬로 절대 권력을 나타낸 것이 특징.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파스텔 색상의 의상으로 부드러운 모성미를 부각시켰다. 고구려 건국의 주인공 주몽은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포용력과 강한 리더십을 표현했다. 주몽과 라이벌 관계인 대소는 진한 푸른색과 은색으로 주몽과 대비를 강조했다. 주몽을 도와 고구려를 건국하는 역을 소선호는 고분 벽화의 연속 무늬와 주름 치마를 응용했고 푸른색으로 강하고 냉철한 성격을 표현했다.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드라마 주몽을 위해 앞으로도 연기자와 스태프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MBC가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든 흔적이 역력하죠.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시청자 여러분은 MBC 특별기획 드라마 주몽, 그 신화 속 영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문화는 결국 그 어떤 우리 역사 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 그다음에 그 시대에 또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영웅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 속에 한국 드라마의 위치를 한국 역사와 접목해서 좀 생생한 드라마로 만들어보자. 결집력 그리고 민족에 대한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 선생님이 몇 줄 되는 그 고증을 가지고 상상력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고증을 따지고 뭐 옛날에 이랬다는데 저랬다는데 이건 틀리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시선만 보지 마시고 아주 나이 어린 사람부터 연세 많이 드신 분들까지 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역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지금 복잡다단하게 진행되는 그 동북공정에 1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을 잠시라도 좀 잊고 그냥 재미있게 보고 실존 인물들을 이제 연기하는 저희가 책임 의식이 참 강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의 정말 화려했던 그 고구려의 한때를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표현해내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제 감동도 저희가 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